KBO 호프 2. 대기만 성김재박, 김응용 감독을 이겼을 때 가장 짜릿했다. 2026년 한국 야구사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한국야구박물관, 증명회의 전당 건립이 마침내 가시화되면서 부산 기장군의 올여름 착공,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집된 소장품들이 박물관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야구의 빛나는 역사를 기록할 명예의 전당의 주인공을 선정하는 작업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오센, 은 특별 기획을 통해 한국 야구의 전설적인 스타, 명예의 전당 입성이 유력한 레전드들을 만나 그들의 발자취와 철학을 조명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야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기대주들을 찾아 나서는 가칭 KBO 호프를 찾아서 시리즈도 함께 연재하며 한국 야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특별 기획의 일환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야구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그라운드의 여우 김재박, 71, 전 감독을 만났습니다. 선수로서도 탁월한 기량으로 시대를 풍미하며 레전드 반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무려 4차례의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한국 야구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대스타입니다. 김재박 감독과의 심도 깊은 대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최근 프로야구계에는 40대 초반의 젊은 감독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지만 김재박 감독이 부록을 갓 넘긴 41세의 나이로 감독 지휘봉을 잡았던 1995년 당시만 해도 이는 매우 파격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새롭게 프로야구판에 뛰어든 신생팀 현대 유니콘스의 초대 사령탑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 김 감독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이야 40대 초반 감독들이 많아졌지만 당시에는 분명 파격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대 구단이 자신을 선택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새 출발하는 신생팀의 이미지에 자신이 잘 부합했던 것 같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선수 시절 막바지에 LG 트윈스에서 태평양 돌핀스로 이적해 은퇴한 뒤 태평양의 수석 코치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역시 감독 선임이 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독으로서 1권엔 4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 그 영광의 순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때를 묻자 김 감독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모든 우승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역시 현대 유니콘스 사령탑으로 이뤄낸 마지막 우승이 가장 기쁜 순간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독 데뷔 첫 해 한국 시리즈 준우승의 아픔을 안겨줬던 김응용 감독을 상대로 거둔 우승이었기에 더욱 짜릿한 성취감을 느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응용 감독과의 인연은 비단 프로 무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던 1977년 니카라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당시 대표팀의 사령탑이 바로 김응용 감독이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감독 데뷔 첫 해인 1996년 한국 시리즈에서 사령탑으로 처음 맞대결했으나 당시 막강한 전력을 자랑했던 해태 타이거즈에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2004년 한국 시리즈에서의 맞대결은 달랐다고 회상했습니다. 김응용 감독이 삼성 라이온즈로 자리를 옮기면서 삼성이 자유계약 선수, FA, 영입 등으로 전력을 크게 강화하며 현대와 삼성은 그야말로 대등한 전력을 구축하게 되었고 두 팀 간의 승부는 예측 불가능한 팽팽한 대결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한국 시리즈 역사상 두 번째로 9차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현대가 승리를 거머쥐었고 그 순간의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김응용 감독을 이겨야 비로소 감독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기에 더욱 어렵게 이뤄낸 우승이었고 그렇기에 더욱 뿌듯함이 컸다는 진심을 내비쳤습니다. 현대 유니콘스에서 감독으로 한국 시리즈 4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린 뒤 선수 시절 프로 생활을 시작했던 친정팀 LG 트윈스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 번 우승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LG에서의 감독 생활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점을 묻자 김 감독은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운을 떼며 자신이 LG 감독을 맡을 무렵 팀은
이미 감독이 서너 번 바뀌는 과정에서 팀 전력이 상당히 무너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상 선수도 많았고 현대에 비해 전력이 현저히 약했던 상태였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팀 전력을 면밀히 살펴본 후 내가 너무 빨리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최소한 6년은 선수단을 차근차근 정비해야 팀 전력이 올라올 수 있는 상태였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감독 부임 이후 구단주가 바뀌면서 팀 분위기가 긴축으로 흐르고 이로 인해 외국인 선수 영입이나 FA 시장 투자 등 전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부족해졌던 점 역시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감독직에서 물러난 뒤에야 일본에서 이병규 선수가 돌아오는 등 투타 전력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그럴 줄 알았으면 5년 계약을 할 거리라는 후회 아닌 후회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감독 시절 기본기와 웨이트 트레이닝 등 체력 훈련을 선수들에게 강도 높게 시켰고 그 결과 선수들이 나중에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는 점은 잊지 않았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김재박 감독은 행운의 숫자 7을 유독 좋아했습니다. 그에 얽힌 특별한 일화가 있는지 묻자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야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포수나 내야수 번호인 1번 내지는 2번, 22번 등을 달았었는데 왠지 모르게 7이라는 숫자를 꼭 한번 달아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대학에서 유격수로 자리 잡으면서 마침내 7번을 달게 되었고 그 이후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대학 대표, 국가대표를 거쳐 프로 선수, 그리고 감독에 이르기까지 7자와의 인연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현대 감독에 부임하면서는 70번을 달았고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휴대폰의 끝번호는 7070이라며 자신에게 7은 영원한 행운의 숫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감독은 젊은 선수들에게 늦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간절함과 의지, 그리고 실천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요즘 프로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에 대한 질문에 진심 어린 답을 내놓았습니다. 프로에 입단하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해주고 싶다며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대부분 7, 8년씩 야구를 해왔으니 기본적인 기량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의 성공 여부는 온전히 본인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직 노력이 뒷받침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 감독 자신도 앞선 한편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체격도 작고 힘도 없으며 발도 느려 야구 선수로서 한참 부족했지만 대학 1학년 때부터 남몰래 웨이트 트레이닝과 달리기 훈련을 혹독하게 소화하며 공수주를 두루 갖춘 스타로 거듭났다는 일화는 그의 이러한 조언에 더욱 깊은 울림을 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한국 야구를 바라보면 진심으로 아쉽다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지도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공부를 좀 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따끔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기본적인 기량에 대한 확고한 철학, 그리고 자신만의 지도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 지도자들에게서 그러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 2군, 3군 선수라 할지라도 1년, 2년만 선수와 지도자가 함께 열심히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설이나 인프라 등이 예전에 비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김 감독은 10여 년 전부터 아마추어 야구를 포함한 한국 야구 전체가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더욱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여 선수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본기, 체력,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한국 야구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자 망설임 없이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대학교 2학년 때의 대학 야구 가을리그를 꼽았습니다. 당시 리딩 히터, 수위 타자, 가 되었던 순간이 바로 자신의 야구 인생 성공 스토리가 시작된 시초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수비에서도 뛰어나고 공격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대학 대표, 국가대표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요즘 프로야구 경기를 자주 보는지
그리고 인상적인 선수가 있는지 묻자 경기를 많이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하이라이트 영상 등은 꾸준히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젊은 선수들은 아직 이름이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선수들 중 인상적인 선수를 꼽으라면 기아 타이거즈의 유격수 박찬호가 눈에 띈다고 언급했습니다. 야구는 은퇴하는 순간까지 기본기가 중요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상 방지를 위한 보강 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프로 선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현대 유니콘스가 강팀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 하나로 부상 선수가 적었다는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 감독이 갖춰야 할 덕목이나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김 감독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수단뿐만 아니라 프런트와의 조화로운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이 팀의 지휘관이자 선장이기에 선수단과 프런트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약해지거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김 감독이 가장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애장품과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부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야구박물관에 기증한 여러 소장품들이 있지만 일부 트로피와 훈장 등은 아직 개인적으로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야구 인생 첫 메달이자 대학 야구 수위 타자 트로피는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솔직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잊지 않고 꾸준히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랑한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며 그라운드의 여우 김재박 감독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야구 철학과 경험, 그리고 한국 야구의 미래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들은 다가올 한국야구박물관의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새겨질 충분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